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선두주자 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 97조, 영업이익은 47조 원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도 앞질렀는데요. SK하이닉스는 실적 자신감과 함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책도 공개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밝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137% 늘어난 19조 1천억 원. 4분기 매출은 66% 늘어난 3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 기록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연간 매출은 전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97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100% 이상 급증한 47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기존 최고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면서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도 앞질렀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가파른 실적 상승세는 인공지능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중심의 수요에 맞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부문별 실적을 보면 D램 부문 중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세대와 6세대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양산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한 6세대 HBM4는 현재 고객사가 요청한 물량을 양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미국에서 AI 투자 등을 총괄할 가칭 AI 컴퍼니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고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밖에 대규모 주주 환원책도 공개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으로 확보된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총 2조 1천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고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1,530만 주도 소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AI로 촉발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며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만 2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더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09% 성장하며 7년여 만에 분기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만 전체의 82%인 16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한때 부침을 겪었던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매출을 대폭 늘리며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반기에 뒷심을 발휘한 덕분에 삼성전자는 333조 원의 연간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전체 사업 부문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두 회사가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에 왔다는 일각의 우려도 잠재웠습니다. 빅테크들의 AI 반도체 투자가 사실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산업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초호황기가 좀 길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메모리 가격 급등에도 고객 수요는 하반기까지 폭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같은 날 실적 발표회를 연 두 회사는 차세대 반도체인 HBM4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HBM 고객들의 수요를 100%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경쟁사의 진입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리더십 및 주도적인 공급사 지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고객 평가 진행 중으로 현재 콜 완료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당사 HBM4는 고객들로부터 차별화된 성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80조 원, SK하이닉스는 147조 원으로 합산 3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는 슈퍼사이클을 타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과 함께 고대역 폭메모리 HBM 양산 경쟁전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한 삼성전자와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경신한 SK하이닉스. 양사의 실적 호조를 이끈 것은 단연 반도체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AI 열풍 속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도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내 반도체 부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경쟁전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올해 경영 방향을 공개하며 자사 HBM4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콜 완료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HBM4 제품을 양산 투입하여 생산 진행 중이며 주요 고객사 요청에 따라 2월부터 최상위 비닌 11.7GBps 제품을 포함한 HBM4 물량의 양산 출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HBM4 양산을 시작한 SK하이닉스는 단연간 고객 신뢰를 축적한 안정적인 공급자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쌓아온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단기간에 초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객 요청 물량에 대해 양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사의 미묘한 신경전 속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긍정적인 선순환이 기대되는 상황. 범용 디램과 HBM 메모리가 동시에 이제 수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이 이 HBM 시장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HBM4 경쟁의 막이 오른 만큼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양사가 어떤 전략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초 양산 계획을 알리며 승부수를 띄웠고 SK하이닉스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떠오른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특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 출하 시기를 이번 설 연휴 이후 이르면 이번 달 셋째 주로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세대 제품에서의 부진을 딛고 HBM4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최근 지난해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고객사의 요구 성능이 높아졌음에도 재설계 없이 샘플을 공급했다며 성능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황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미국에서 깜짝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만간 베라 루빈에 적용할 HBM4 공급 계획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한 걸로 전해지는데 이외에도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협력을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HBM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한 SK하이닉스는 최대 공급사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투톱이 확고한 공급망을 차지하게 됐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기업이 이 시장을 확실하게 다 거의 차지하게 됐다. 마이크론이라 이런 데서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HBM4라는 다음 세대 제품까지 우리 기업이 전부 납품을 할 수 있다.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K반도체 글로벌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HBM4를 둘러싼 양사의 주도권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양산 출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HBM4는 데이터 센터 환경에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정적인 신뢰성을 갖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황상준 부사장은 공정 경쟁력과 설계 과정을 개선해 고객의 성능 상향 요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HBM 공급 협력 요청이 이어지는 만큼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이들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직장인이라면 이 시기 성과급 소식에도 많은 관심이 가실 텐데요. 역대급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실적 부진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최근 성과급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기업은 단연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만큼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라는 두둑한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회사는 확실한 보상을 넘어 인재 확보 효과도 노리겠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인재 확보와 유지가 AI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 글로벌 인재 확보가 중요한데 이런 장기적 경쟁 우위를 유지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초과이익 성과급으로 연봉의 47% 수준을 지급할 전망인데 1인당 평균 6천만 원대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초에는 임원들에게 1,752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했다고 밝힌 상황. 고객 신뢰를 쌓아둔 SK하이닉스도 한치 양보 없이 HBM4 양산 경쟁전에 돌입한 만큼 반도체 업계 실적 청신호는 여전합니다. 이 밖에 조선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12년 만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HD현대 조선 3사는 최대 1,000%의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반면 실적 먹구름에 성과급 기대를 접어야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 캐즘이 이어지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서는 삼성 SDI가 성과급 0% 소식을 알렸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75% 수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지만 세 자릿수의 성과급을 뽐내던 과거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사업 재편에 내몰린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적자 전환한 LG화학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고 롯데케미칼과 하나솔루션도 성과급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을 뒷받침할 반도체 인재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한국 인재 확보를 위한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태극기 이모티콘이 줄지어진 SNS.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코리아의 인공지능 AI 칩 디자인 엔지니어 채용 공고글과 함께 공유한 게시글입니다. AI 기술 인재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반도체 전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뽐내는 반도체 강국, 한국을 콕 집어 인재 유치에 나선 겁니다. 최근 엔비디아, 구글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높은 연봉과 주식 보상을 제시하며 반도체 엔지니어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인재 유출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지역, AI를 연계한 채용 전략, 탤런트 하이웨이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경력 채용 시스템을 수시 채용 체제로 변환하고 인재풀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 대학을 돌며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인재 네트워크 구축과 반도체 전문가 육성 전략도 내비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채용 방식에 공개적인 변주를 주진 않았지만 이달 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올해 1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양산 출하를 세계 최초로 공식화한 만큼 올해 AI 반도체 사업 분야 위주로 인재 확보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공개적이지 않지만 우리 인재들 스카우팅 해갑니다. 유지나 확보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거는 인재들 유지하고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런 시스템을 바꿔가는 긍정적이라고 봐도 돼요. AI 경쟁력의 초석이 될 인재 확보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연이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6,000선까지 2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31% 오른 5,808.5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5,700선을 넘은 뒤 오후 들어 5,800선마저 돌파하며 하루에만 2차례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인공지능 투자 심리 위축과 지정학적 위기감 고조 등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흔들림 없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예금에서 증시로 이렇게 자금이 이동되는 흐름 자체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다소 조금 자금 흐름에 있어 경색이 나타나는 것과는 좀 대조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주가 차별화를 좀 유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은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6% 넘게 급등하며 장중 95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주식 비율이 5%를 넘어섰다고 공시한 영향입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며 100만 닉스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보험주 다수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사주 비중이 적지 않은 보험사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0.58%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원 오른 1,446.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